ITQ 엑셀 2019년 3월 기출문제 B형 제1작업의 함수 계산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입력 부분은 다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워놓은 자리들 1, 2, 3, 4, 5, 6번에 해당하는 함수 계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오시면 함수 계산 조건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 조건은 상품 코드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경기, 2면 전라, 3이면 충청을 하라고 해서 추주 함수와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주 함수라는 건 어떤 1인 값이 나왔을 때는 얘를 나오게 하고 2인 값이 나오면 전라가 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1, 2, 3, 4 값에 대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함수이십니다. 근데 그 1이라고 하는 값을 뭐로 갖고 오시는 건가요? 라이트 함수로 갖고 오시는 거죠. 상품 코드에서. 그러면은 지역에 해당하는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함수 마법사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가시면 수식 부분이 있으시고요. 여기 저희가 먼저 해야 할 건 상품 코드에서 1, 2, 3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에서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시는데 오른쪽으로부터 첫 한 글자시죠. 그래서 텍스트 함수에서 라이트 함수 오른쪽을 가져오셔서 어떤 텍스트를 저희가 사용하실 건가요?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B5셀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갖고 오실 건가요? 한 글자만 갖고 오실 거죠. 그러면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저희가 B5셀의 오른쪽 끝에 한 글자, 라이트 함수를 이용한 오른쪽 끝에 한 글자라고 입력해 주니까 값이 2라고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간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2라고 나오셨죠.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찾는 건 이 값이 아니라 이 라이트부터 수식 입력줄에 라이트부터 끝까지 이 콜은 빼시고요. 그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잘라내기 하시면 여기 잘라서 컴퓨터의 클립보드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사용할 함수는 여기 찾기 참조 영역에 있는 추주 함수입니다. 추주 함수를 클릭하셔서 어떤 값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 상품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 그게 어떤 것이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마지막 한 글자 값 2라고 여기 나오시죠. 그 값이 1이었을 땐 뭐라고 나오셔야 되나요? 한글로 텍스트가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꼭 따옴표를 써주셔야 되고요. 1이란 값이 나올 때는 경기가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1이 아니시죠. 경기라고 안 나오시겠죠. 2가 2기 때문에 두 번째 밸류는 2라고 나오면 전라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전라라고 나온다고 여기 나오십니다. 만약에 3이란 값이 나왔을 때는 충청이라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 막아주시고 그러면 지금의 여기 값은 전라라고 나오시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추주 함수는 어떤 값에 1, 2, 3, 4로 값이 나올 경우에 1부터 254가지에 대한 값을 입력해 주면 그 1의 값은 이거, 2의 값은 이거 이렇게 출력해 주십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전라라고 나오셨죠. 그래서 이 값이 I5셀부터 12셀까지 전부 다 자동 증감으로 복사되게끔 하겠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의 끝에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엔터를 클릭해 주시면 자동 증감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I5셀은 B5셀의 값을 갖고 오셨죠. 그래서 I6셀은 B6셀 값 자동으로 증감하면서 그 다음에 그 값을 나오시게끔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걸 풀어보겠습니다. 비고는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면은 이 표시 특수문자를 사용하네요. 이걸 나타내고 아니면 공백으로 해서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비교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전월 판매량을 보는데 전월 판매량이 여기 당월보다 클 경우에는 요 표시를 표시해 주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백으로 나타나라고 이 부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문은 어디 있으신가요? 여기 논리에 있으시죠? 논리에 if를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용할 로직은 어떻게 되시나요? 여기 선택해 주시고 전월 판매량이 커야 되겠죠. 누구보다 커야 되는 건가요? 당월 판매량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false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뭐라고 입력하셔야 되나요? 특수기호를 넣으셔야 되는데 특수기호는 윈도우에서 어떻게 사용하시죠? 여기 키보드에
영문이 아니라 한글 모드로 해서 미음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렇게 미음이 들어가셨죠. 미음이 선택된 상태에서 한자 키를 입력하시면 한자 키를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특수 문자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보시면 있으시죠. 클릭해 주시면 요 문자가 나오게끔. 그런데 이게 그 텍스트니까 앞에다가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으로 비워두는 건 따옴표 2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무 내용 없으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지금은 공백으로 나왔습니다.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된 구간에 자동 증거로 복사되게끔 여기 선택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복사해 주시면 여기 2개가 나왔습니다. 전월 판매량이 당월보다 높으시죠. 여기 2개가 높아서 2개만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최대 전월 판매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스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13세를 클릭하시고요. 전월 판매량 중에서 가장 큰 판매량 값을 여기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맥스 함수는 어디에 있으시냐면 수식에 보시면 함수 추가의 통계 부분에 있습니다.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 몇 개인지 세는 것 이런 함수가 통계 부분에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여기 쭉 내려오시면 여기 맥스라고 있으시죠. 맥스는 가장 큰 함수를 찾아주시는 건데 저희가 마법사에서 범위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전월 판매량 여기 5부터 12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 범위에 대해서 뭐라고 넣었나요? 여기 이름을 아까 전월 판매량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 범위만 잡아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에 해당하는 이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셨죠. 문제 보시면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 그랬었는데 저희가 정의된 이름으로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근데 여기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으시죠? 그러면 홈에 가셔서 여기 쉼표 넣어주시고 자릿수 줄여주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산물 특산품의 수를 계산하시라고 했는데요. 구분이 여기 구분이 수산물인 상품의 개수를 구해서 뒤에 개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라 했고 이거 결합 연산자를 사용하라 했습니다. 결합 연산자는 count if로 구한 개수에다가 개자라고 하는 문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자를 추가하실 때 사용하시는 연산자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count if로 이 구분 중에서 수산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count if 함수는 어떤 조건에 맞는 개수를 찾아주는 함수십니다. 그래서 이 14세를 클릭하시고 수식에 가셔서 함수 추가에 가시면 통계에 있으십니다. 어떤 찾는 거죠. 개수를 찾는 건 전부 다 통계에 있습니다. 여기 내시면 count if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선택하시는 거죠. 선택하시면 레인지가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범위인가요? 저희 여기 구분에 해당하는 범위죠. 농산물 여기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찾는 조건은 무엇이죠? 수산물이시죠. 문자는 무조건 따옴표 안에 넣으셔야 되니까 따옴표 주시고 수산물이라고 정확하게 오타 없이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따옴표를 막아주신 다음에 그러셨더니 여기 몇 개라고 나오시나요? 2개라고 나오시네요. 이 범위 내에서 수산물은 2개 맞으시죠? 확인을 클릭하시면 2라는 숫자 값이 나오셨는데 문제에서는 뒤에 개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개자는 여기 count if로 계산한 수식에다가 수식 입력줄에 끝을 클릭하시고요.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 7 위에 보면 결합 연산자 표시 있으시죠. Shift 키와 함께 7을 클릭하시면 결합 연산자 표시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자로 개를 붙이시는 거니까 문자는 무조건 따옴표 안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따옴표로 막아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2개라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농산물 당월 판매량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구하시는 거죠. 농산물에 해당하는 당월 판매량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당월 판매량만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함수는 d-average 함수를 사용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평균을 계산해서 내림으로 정수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이 소수점으로 12.3이라면 내려가지고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12로 그래서 내림에 해당하는 함수는 어떤 것인가요? 라운드 다운이신 거죠. 그래서 먼저 d average로 평균을 구하고 그
구한 값을 라운드 다운으로 이렇게 정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할 건 뭔가요? 평균을 구하는 게 먼저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구하시는데 수식 입력 위 상단 수식에 가시면 이렇게 수식을 분리해서 꺼내 놓으셨는데 여기에는 이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 함수 여기 수식 입력줄 옆에 있는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범주를 선택하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상단 메뉴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분리돼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함수 삽입에 들어오셔서 범주를 데이터베이스로 놓으시면 여기 d-average 나오셨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d-average 함수 마법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d-average 함수라는 건 이렇게 전체 어떤 표에서 내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오시는 함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D로 시작하는 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건 그 범위에 해당하는 표를 잡아 주실 때 이렇게 꼭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필드명이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가져올 거는 여기 농산물인 거에 당월 판매량의 값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냥 이 디에버리지는 표를 다 잡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뭐 충분하게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꼭 D로 시작하는 함수는 필드명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갖고 오고자 하는 값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당월 판매량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필드. 여섯 번째라고 넣어주시고, 다음에 조건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 범위에서 조건은 구분이 농산물인 거. D로 시작하는 건 범위를 잡을 때도 필드명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크리테리아 조건을 입력하실 때도 꼭 필드명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ITQ 시험에 나오는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첫 번째 줄에 있는 조건의 문제만 나오십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조건이어야만이 이 필드명과 같이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수산물 같은 경우라면 여기다가 구분 수산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ITQ 시험은 그렇게는 안 하시고요. 항상 D로 시작하는 그 함수를 사용하시는 문제는 항상 첫 번째 줄에 있는 필드명과 같이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오십니다. 그럼 전체 잡으신 범위에서 여섯 번째 있는 당월 판매량의 값을 구하는데 조건은 농산물인 것만 찾아서 평균을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값이 나오셨는데 소수점으로 나오셨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라운드 다운 함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에서 d-average 함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잘라내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에 오시면 수학 삼각형에 가시면 반올림 함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다운이 있으시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버림하실 걸 붙여 넣어서 요 값이 2013.752인 값인데 여기서 어떻게 버리시는 거죠? 소수점 이하를 버리시는 거잖아요.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니까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2013이라 나오시죠.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0이시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를 버리게 할 것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소수점 1의 자리, 첫 번째 자리를 버리게 할 것이면 1, 2, 3, 4. 소수점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위로는 마이너스, 아래는 플러스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확인을 주시면 이렇게 정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당월 판매량을 구하시는 건데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맞는 당월 판매량을 VLOOKUP 함수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VLOOKUP 함수는 여기는 저의 블로그에 보시면 요 ITQ 시험을 위한 VLOOKUP 함수 학습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로 공부하시고 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14셀을 선택하시고요. 왜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냐면 H14셀의 값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번 목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십니다. 이 바뀌실 때마다 이 값에 해당하는 당월 판매량을 찾아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상단 메뉴에 가시면 찾기 참조에 가시면 VLOOKUP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는데 VLOOKUP 함수는
버티칼 세로로 된 표에서 룩업 검색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ITQ 시험은 H 룩업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표 자체가 이 주어진 표가 세로표이기 때문에 V 룩업 함수가 항상 나오시고요. 저희가 V 룩업으로 찾고자 하는 값은 룩업으로 찾고자 하는 값은 어디 있나요? H14셀 목록으로 나오는 H14셀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 H14셀을 클릭해 주시고 이 H14셀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값을 찾아올 건데 요걸 어디서 찾아올 건지를 물어보는 범위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범위는 주의하실 건 이 H14셀이 있는 상품명부터 우리가 찾아와야 할 당월 판매량이 있는 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VLOOKUP은 필드명을 포함하셔도 되고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안 포함 안 하시는 게 원칙이시니까 여기 상품명이 있는 셀이 열이 어디신 거죠? 여기신 거죠. 여기 백진주 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찾아오고자 하는 것은 당월 판매량이십니다. 여기 오타가 있으시네요. 당월인데 당원이라고 되어 있으시네요. 여기 그래서 중요하신 건 범위를 잡으실 때 여기 상품명부터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까지 그러니까 여기 상품 코드부터 잡으시면 안 되십니다. 여기 H14셀의 값이 있는 열부터 찾아오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까지 잡아주시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찾아와야 할 당월 판매량은 몇 번째 열이신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시죠. 다섯 번째. 저 범위에서 다섯 번째신 거고, 다음에 찾아올 값을 어떻게 찾아올 건지. 여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인지 아니면 비슷한 값을 찾아올 것인지 비슷한 값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은 A등급 80점 이상은 B등급 이런 경우에는 94점은 A등급 안에 포함되시는 거죠. 그럴 때는 비슷한 값을 찾아온 true를 주셔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시험 보는 ITQ 시험은 항상 이 옵션 값은 false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값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비슷한 값을 범위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ITQ 시험은 요 첫 번째 인수값은 H14셀이신 거고요. 마지막 인수값은 항상 정확하게 폴스 값일 거고 요 중간의 범위만 요거 상품명과 당월 판매량을 잘 잡아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지금 등심 스테이크가 맞으신가요? 805 맞으시죠? 그래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 브이로그업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브이로그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당월 판매량이 2천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파랗고 굵게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는 건데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는 행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상단에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2000 이상이라고 하는 수식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부등호로 넣으셔야 되니까 수식을 이용하신 거에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퀄을 넣어 주십니다. 수식이니까 이퀄을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당월 판매량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당월 판매량이 어디 있으신 건가요? G5셀이십니다. G5셀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주소가 어떻게 들어가셨죠? 절대 참조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요건 두시고 이게 얼마 이상이신 거죠? 2000 이상이신 거죠. 이상이니까 크다 하고 갖다 넣어주시고 2000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서식을 지정하시는 건데 이렇게 넣으시면 나중에 조건부 서식에 에러가 나십니다. 왜냐하면 요 주소가 G5셀 절대 주소 요 한 주소만 2000 이상인지 검사를 합니다. 지금 2000 이상이시네요. 그러니까 서식 지정이 되시겠지만 문제는 선택되어 있는 G열에 5부터 12까지를 다 검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시면 G5셀만 검색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열은 검색할 필요 없으니까 열은 고정으로 상대 주소를 넣어주시는 게 맞으시고요. 행은 5부터 12까지 하셔야 되니까 절대 주소에 절대 참조를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G열에 5부터 10 선택되어 있는 5부터 12를 다 검색해서 2000이 넘을 경우에는 서식을 굵게 그 다음에 색은 여기 파랑 색깔 표준색에 있으시면 파랑이라고 있으시죠. 파랑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주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요 조건에 맞는 G열의 5부터 12를 검색해서 2000이 넘으면 이렇게 서식을 보여주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지금 2000이 넘는 두 개만 파랗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 작업의 함수 계산 부분을
완성했습니다.